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아마추어 챌린지 시간에는 제38회 덕영배 전국 아마대왕전의 주요 대국을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홍성지 프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덕영배 하면요. 아마추어 선수들이 정말로 꿈을 그리는 그런 기전입니다. 네, 대회를 참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추어 선수들이 정말 참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 38회까지 이어지는 이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에는 대구바둑협회 이재훈 회장님의 바둑에 대한 남다른 사랑도 한몫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대구바둑협회에서 정말 큰 힘을 써주시고 계시죠. 네. 자, 이 덕영배 아마대왕전 먼저 대회 정보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여성부 결승전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이 선수들이 이 아마추어 선수들의 층이라는 게 굉장히 탄탄하고 선수들의 그 폭이 많아요. 네, 최근에는 프로를 준비하는 기사들이 이제 네. 대회를 참가를 하기 때문에 네. 누구나 만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준결승에 올라온 선수들도 아마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20위권부터 이 1위권까지 정말 이 선수들의 폭이 촘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대국장부터 가보시죠. 네, 정말 가을 하늘이 푸르고 높은 그런 시기에 제38회 덕영배 전국 아마대왕전이 치러졌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바로 이 대국은요, 준결승전인데요. 네, 최원진 선수 그리고 조금 전에 박수창 선수. 네, 이 대국은 두 선수가 모두 3승씩을 거두고 네 번째 맞이하는 4라운드의 대국. 이제 사실상 준결승전이나 다름없는 4라운드의 대국이었습니다. 이 두 기사 모두 연구생 출신 기사들로 정말 실력이 뛰어나죠. 네, 이 시간 누적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셔 방식인데요. 이 보통의 대회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적용되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요. 프로 오픈전에서도 사용이 됐고요. 네, 이제는 조금 사용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피셔 방식이 좋은 것은 어느 정도 한 판의 대국 시간이 정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대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전국 최강부에서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덕영배 전국 최강부뿐만 아니라 시니어 여성부도 이 내년부터는 피셔 방식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선수들이 아웃에 두는 것을 방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박수창 선수 이 94년생 선수고요. 최원진 선수는 99년생입니다. 최원진 선수가 바로 붙여서 뭔가 좀 적극적인 수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초반에 붙여가는 진행은 많이 두어진 수법인데 여기서 저도 이 기보를 통해서 처음 이 수법을 봤는데 아마 최현진 선수가 연구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당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프로바둑에서도 흔히 나오는 수법이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네, 보통은 흙이 위쪽을 끊어가는 거를 많이 두고요. 네. 지금 젖혔을 때는 백이 있는 것이 정수죠. 흙이 호구를 친다면은 백은 손을 뺀다든지 아니면은 여기를 틀어 막는 것도 있지만 당장 막는 것은 흙도 끊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면서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도 그냥 있는 교환을 하고 손을 빼는 게 가장 간명하죠. 자, 그런데 안쪽으로 끊었다는 건 벌써 이 바둑이 좀 복잡해질 전조 증상인 것 같은데요.
네, 백이 이쪽을 끊고 단수 치고 이제 나오면서 귀 쪽에 한 점을 제압하는 흐름이 될 거예요. 백도 부분적으로는 실리가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진행은 백의 실리보다는 흑의 두터움이 좀 더 좋습니다. 백도 귀 쪽을 끊어잡기 전에 먼저 하나 단수를 치는 게 좋아요. 흑이 한 점을 때려낸다면은 위쪽을 막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네. 흑도 한 점을 때려내지는 못하고요. 지금처럼 나갈 수밖에 없고 자, 이 정도까지만 해두고 귀를 잡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백이 단수를 치면은 흑이 한 점을 때려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백도 한 점을 쉽게 제압이 가능합니다. 네. 자, 사선을 백이 붙여간 수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또 생소한 모양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흑이 두텁게 처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진행 자체가 뭐 흑이 좋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이런 진행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좋더라도 뭐 아주 조금 정말 약간 기분 좋은 정도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네. 일단 최현진 선수는 이 진행을 처음 아마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마추어 선수들은 그 층이 촘촘한 느낌이 딱 드는 이유가요. 최근에 있었던 대회들의 우승자가 다 달라요. 어떤 그 특출난 한 명의 기사가 독식하는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아마 강자들이 몇 명이서 돌아가면서 대회를 우승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정말 갑자기 튀어나온 선수가 우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다고 연구생에서 갓 나온 이런 20대 초반의 기사가 성적을 또 두드러지게 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30대 기사들까지도 이제 합류를 해서 그야말로 이 수십 명의 기사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20대 초반의 기사들이 처음으로 대회를 출전하게 되면은 그 대회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대회 환경이 기존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 백이 이쪽을 한 칸으로 받았는데 이수는 여기를 붙여서 진행을 하는 게 지금 배석에는 좋습니다. 흙이 젖힌다면 늘고 이곳을 붙이고 있게 되는데 최대한 아래쪽에 흙 모양을 견제를 하는 게 좋고요. 흙도 이곳을 받는 것이 정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백이 어느 정도 흙 모양을 견제를 했기 때문에 발빠르게 다른 자리, 그러니까 큰 자리를 먼저 두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우아 쪽이 너무 튼튼한 모양이어서 그런 결과가 백에게 좀 더 나았던 결과군요. 네, 이제는 흙이 중앙 쪽의 모양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흙도 걸쳐간 수로는 먼저 중앙 쪽을 두는 게 사실 좋았어요. 뭐 이런 자리. 어차피 여기 모양이 키우는 게 좋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걸치는 교환을 했을 때 백도 손을 빼고 이곳이나 이쪽으로 모양을 견제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흙도 걸친 수로는 먼저 모양을 키우는 게 좀 더 좋았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백도 하변 쪽을 견제를 하지 않고 협공을 해줘서 오히려 흑이 지금 날일자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의 경우는 뭐 어느 쪽을 걸치거나 벌리는 것보다 이 하변의 모양을 키우는 것이 가장 시급했던 장면이었군요. 네, 하변 쪽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 여기 세력을 일단 흑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네. 우아 쪽이 실리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여기가 견제가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집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아마 최현진 선수가 하변을 조금 타개하는데 자신이 있었을까요? 이렇게까지 커지는데 조금 방치를 한 느낌이 있네요. 네, 초반에 이렇게 모양을 키웠을 때는 상대가 들어갔을 때 공격에 실패를 한다면 위험 부담이 따를 수가 있는데 네. 최현진 선수는 초반에 실리를 차지를 하면서 상대가 모양을 좀 더 키우면 그때 들어가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고 네. 여기서는 백도 한 칸을 띄어서 두는 것이 가장 많이 두어지긴 합니다. 지금 붙이는 네, 수로요. 흙이 밀어 올리면 틀어 막고요. 늘어둔다면은 이곳을 붙여서 흙도 물론 상변 쪽에 모양이 생기지만 백도 한 점을 제압하는 데는
이곳의 교환이 득이 되겠죠. 늘고 찌르더라도 백이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네. 흑도 당장 강력한 수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나온 수가 붙이는 수군요. 백이 바깥쪽으로 젖혀서 반발을 한다면은 귀 쪽을 늘어서 있게 되면은 이곳을 또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반발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백도 귀 쪽을 젖힌 수로는 그냥 한 점을 제압하는 게 더 깔끔합니다. 아, 네. 지금 귀 쪽을 먼저 젖힌 순간에는 흑이 좌상 쪽에 더 이상의 응수가 필요가 없어요. 네. 아, 삼삼을 받는 것이 큰 줄만 알았더니 아, 이런 선호수 관계가 또 중요했군요. 네, 백이 선수를 잡고 하변 쪽을 견제하는 게 여전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흑도 네. 붙이는 상황에서는 하변 쪽을 한 번 더 키워가는 것이 더 좋았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곳에 선택을 한 이상에는 백도 한 점을 깔끔하게 제압을 하고 먼저 하변 쪽에 삭감을 들어가는 게 좋았겠죠. 뭐 이런 자리나 이곳이나. 자, 아무래도 그 하변의 세력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은데요. 젖혔을 때도 백이 끊지 못하고 늘어서 뒀어요. 네, 백이 끊는 것은 중앙 쪽에 단수를 맞았을 때 한 점을 때려내야 되는데 흑돌이 중앙 쪽으로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 싫은 거예요. 네, 백도 그래서 늘어서 반발을 했고요. 흑이 이어서 한 점을 살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백도 이쪽을 늘어서 일단 귀 쪽의 안정을 선택하긴 했지만 먼저 이 세 점 쪽을 공격할 수 있었더라면 그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아, 네. 지금 공격을 해가고 있고요. 요- 지금 이 선택, 그러니까 밀어간 선택이 네. 보통은 찝고 한 칸을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이 밀어간 선택은 백이 젖히는 게 되긴 하거든요. 살릴 수 있습니까? 젖힌다면은 살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박수창 선수가 오늘 바둑에서 이쪽을 밀어간 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살릴 수 있는 돌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아, 그렇다면 이건 살리지 않겠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죠. 백이 늘게 되면은 흑돌이 갇힌 만큼 바깥쪽으로 탈출은 불가능하고요. 여기서 백도 뭔가 반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좋은데 귀 쪽에 백이 걸렸기 때문에 이곳을 막아서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 자리죠. 여기를 밀어서 교환을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 이렇게 그냥 흑은 깔끔하게 사석 작전으로 틀을 잡았습니다. 네, 백의 입장에선 좌변 쪽에 큰 실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네. 흑이 하변부터 상변까지 계속해서 모양을 키우고 있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양쪽 다 부수기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도권을 흑이 잡고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백도 일단 좌변의 실리를 차지를 한 만큼 계속해서 집으로 버티면서 상대의 집을 삭감하는 게 지금은 좋고요. 네, 요즘 바둑은 워낙 극단적으로 또 실리를 좀 지향하는 그런 바둑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백이 상변 쪽에 삭감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이쪽을 나가두는 게 좋았습니다. 이곳이나 뭐 이런 곳이나 아니면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든지 하변 쪽을 지우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 자리 막히는 것이 아프군요. 네, 이 자리가 백의 모양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하면서 중앙 쪽이 흙이 두텁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상변 쪽을 침입하는 것도 시급하긴 하죠. 네, 그렇지만 이 자리가 좀 더 아팠던 것 같아요. 네. 이 좌변의 맛과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당장은 좌변의 맛을 노리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흑도 중앙 쪽에 백이 돌파하는 수단을 방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흑도 당장 나와서 끊으면서 백의 응수를 물어봅니다. 네. 이거는 백도 가능하다면은 단수를 쳐서 이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곳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요. 흑이 단수 치고 막아서 아래쪽을 한 칸을 뛰는 선택을 한다면은 백의 입장에서 이쪽을 나와서 끊으면서 귀 쪽을 잡는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뭐 이런 데를 막고 나서 하변 쪽으로 오히려 들어가서 삭감을 하는 게 네, 이곳보다는 이곳의 가치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버리면서 일단 좌변 쪽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하변 쪽의 모양을 지울 수 있다면은 이곳이 더 큽니다. 자, 그런데 또 끊어왔는데 이곳을 방치하고 안 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이 어렵긴 하죠. 흑이 나와서 끊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흑도 중앙 쪽을 찌르면서 흑돌도 자충이 찼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자리 붙인다든지 이곳의 약점을 노릴 때는 흑도 손해가 되거든요. 네, 점점 중앙이 입체화 되어가고 있네요. 네, 흑이 좌변 쪽의 뒷맛을 노리면서 중앙 쪽을 틀어 막았기 때문에 백도 뭔가 반발을 하기에는 좌변 쪽이 닫히는 부분이 신경이 쓰이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손을 빼도 되나요? 먼저 건너붙였는데요. 네, 백도 반발을 하긴 했어요. 일단 좌변 쪽을 받았을 때는 흑이 중앙 쪽을 지키는 게 싫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반발을 했는데 네. 그렇지만 이 단수 자리도 정말 아프거든요. 집으로도 그렇죠. 크고 이제는 단수 치는 교환이 됐기 때문에 흑이 이 중앙 쪽에 백이 끊어둔 자리 네, 이 자리가 더 이상 흑도 신경이 쓰이진 않습니다. 네. 어느 쪽을 둔다고 하더라도 흑이 한 점을 때려내면 되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에서 최원진 선수의 스텝이 꼬인 건가요? 아니면 원래 바둑이 조금 여의치 않았던 건가요? 결과적으로 흑이 이쪽을 버리면서 중앙 쪽을 싸바른 것이 이 작전이 좋았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백이 상변 쪽을 선택한 걸로는 일단 하변 쪽을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네. 상변 쪽을 둔 만큼 흑이 중앙 쪽을 막는 게 좋았습니다. 네. 확실히 몇 번의 느슨한 수가 지금 박수창 선수에게 좀 유리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백도 단수를 치면서 중앙 쪽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을 받고자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정리에 나서는 박수창 선수. 이 점이 백의 입장에서 답답한 것이 여기 한 점을 끊어 잡을 수는 있는데 네. 흑이 뒤에서 늘어버리면은 계속 아. 막았을 때 더 이상 바깥쪽으로 진출하기 힘듭니다. 네. 이렇게 막힌다라고 본다면 이미 이곳에서 손해를 본 만큼 글쎄요, 백이 좋은 결과라고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서 또 반발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한 점을 때려내는 게 정수였죠. 이거는 중앙 쪽을 때려내는 자세가 흑이 너무 좋아요. 최원진 선수도 흐름이 좋다라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반발했는데 네. 그래도 한 번은 참아두는 게 좋았습니다. 기왕 나선 거 이렇게 단수까지 쳐야 되는 건가요? 네, 이쪽을 단수 치지 않는다면 백이 뒤에서 그러니까 물러서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그냥 이거는 흑이 호구치고 틀어 막아버리면은 물론 백이 아래쪽에 한 점을 제압을 할 수는 있지만 흑이 또 선수를 잡고요. 그리고 이곳을 공격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우변 쪽에 돌이 왔을 때
이곳보다는 지금 중앙 쪽에 흙집이 너무 크죠. 역시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백도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 이 자리가요. 아, 그런 수로 백이 정리가 될 수 있군요. 네, 백이 있는다면은 끊어서 이거는 흙이 여기서 바로 수가 조여지지 않기 때문에 백돌이 잡힙니다. 네. 네, 그래서 백은 끊을 수밖에 없었고 흙은 여기를 먼저 단수를 치는 것은 이곳에 패를 결행을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아, 퇴로를 막아서요. 네, 역시 패를 결행을 하고요. 네. 네, 지금 흑에게는 저 팩감이 있다는 뜻이군요. 백의 팩감은 어떨까요? 일단 백의 패감이 잘 보이진 않네요. 전체적으로 흙이 두텁게 바둑을 짜놨기 때문에 백은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바둑을 보면은 박수창 선수가 전체적으로 바둑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부분적인 수익기나 상대를 몰아붙이는 타이밍도 좋고요. 자, 백은 현재 타개를 해야 되는 장면인데, 아,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유연하게 박수창 선수가 날일자로 둡니다. 네, 이미 중앙 쪽에 빵따냄을 하면서 이득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래도 지금 일련의 수순으로 백이 하변의 모양은 어느 정도 견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백도 중요한 것은 이제 이곳이 정말 두터워졌기 때문에 상변 쪽을 먼저 두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백은 최대한 빨리 선수를 잡아서 상변 쪽을 둘 수 있어야 좌변 쪽에 손해를 만회할 수가 있고, 지금 단수 친 것은 네, 흙도 끊어가면서 한 점을 때려낸다고 하더라도 찝히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 네, 이거는 단수가 선수고요. 들여다보는 자리까지 당하면 이 백돌이 못 살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은 이어뒀었어야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백은 이쪽을 붙이는 게 사실 백돌이 연결이 되면서 다음에 이런 데를 밀어가는 자리가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 자리가 정수긴 했는데요. 네. 근데 지금 흐름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자, 백에게는 숙제가 이쪽 장면에서 타개를 빨리 하고 상변으로 빨리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백도 한 점을 때려내면서 어느 정도 중앙 쪽에 두 집을 내는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렇지만 흑의 하변 쪽에 집을 지으면서 백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점이 백의 입장에서는 괴롭죠. 결과적으로 좀 지우려고 했던 백의 노력이 생각보다 많이 효과가 있진 않았던 거군요. 네, 중앙 쪽에서 그래도 흑의 모양을 약간 지우긴 했는데 그렇지만 백도 좌변 쪽에 뭐 이 자리에 피해가 컸고요. 네. 네, 원래 이런 데가 넘어가면서 백집이 한 15집에서 20집 정도는 봤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백이 중앙을 지운 만큼 손해를 본 거죠. 자, 상변의 선택권은 흑에게 먼저 왔습니다. 자, 갈 길이 바쁜 최원진 선수. 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덕영배는 현재로 이게 38회인데요. 예, 요즘 너무 그 승부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여유가 없는데 이 덕영배를 통해서 그 바둑의 멋을 한번 살려보고 또 우리하고 인간미도 서로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대회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아마추어 챌린지 제38회 덕영배 전국 최강부 준결승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원진 선수와 박수창 선수, 이 두 선수들은 모두 내셔널 바둑리그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특히 박수창 선수는 올해 그 정규리그에서요, 그 3명이 공동으로 다승왕을 받았거든요. 올해 아주 물이 오른 선수입니다. 네, 올해 성적이 정말 좋고요. 이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바둑 내용부터가 좀 과감하다고 할까요? 네, 아주 네. 유연하게 두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저도 이 선수의 바둑을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됐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부분적인 수익기가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최현진 선수도 이게 만만치 않은 선수거든요. 작년에 국무총리배 아마 선발전에서 통과를 해서 그 국가대표가 되었던 선수인데요. 아쉽게도 중국 선수에게 반집을 져서 이제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 작년에 그 굉장히 뛰어난 화력을 보였던 선수입니다. 네, 최현진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연구생 때 네.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때도 이제 주변에서 굉장히 잘 둔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네. 뭐 아쉽게 프로 입단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의 활약이 정말 좋아요. 네,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이제 상변에서 백이 좀 타개가 되고 가고 있는데요. 아, 이럴 때도 그냥 받아두질 않네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뭔가 이득을 보고자 합니다. 주변에 흙이 두텁기 때문에 흙도 지금의 수법들이 백이 좀만 잘못 받는다면 상변 쪽에 사활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흙도 상변 쪽에서 백도를 몰아붙이고 있고요. 이 장면에서조차 백이 고분고분하게 받아들 수가 없는 좀 그런 형세죠. 네, 백도 좀만 물러선다면은 지금 형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선다면은 더욱더 바둑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백도 여길 넘어간다면 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네. 한 점을 끊어 잡으면서 버티고 있고요. 흙도 이곳을 막아서 이런 식으로 백을 바깥쪽으로 몰아낼 수는 있는데 네. 이거는 흙도 부담이 따르긴 합니다. 이런 자리 약점도 남아있고 늘어가는 곳에 돌이 온다면은 이젠 정말 나가는 자리가 성립이 되죠. 아, 그냥 좀 넘겨주는 쪽으로 노선을 들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상변의 처리는 백이 버텼는데 흙이 강수를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잘 됐습니다. 네. 백이 다른 곳의 손해는 상변 쪽에서 약간은 만회했는데 여전히 바둑은 흙이 좋아요. 아, 우변을 또 흑에게 빼앗겼어요. 네, 이 우변 쪽이 흙의 손에 돌아오는 만큼 상변 쪽은 백이 기분 좋게 처리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흙이 좋습니다. 이 상중앙 쪽이죠.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또 백이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는 숙제가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백이 상변 쪽에 흙의 약점을 노려보면서 이제 우변 쪽을 견제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곳도 약간 신경이 쓰이고요. 아, 거기 사활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군요. 네, 흙돌이 계속해서 중앙 쪽에 쌓이게 된다면 이쪽을 늘기만 하더라도 호구를 친다면은 이런 데를 또 붙이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사활을 신경을 써야 되는 만큼 생각보다 우변 쪽을 견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입구자 자리도 정말 크죠. 백이 손을 빼기에는 한 칸을 뛰었을 때 다음에 이 급소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백이 받아야 되는데 이곳을 이렇게 받는다면 흑이 이 두 점을 잡는 것까지 선수로 교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은 너무 아프긴 하지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절대 선수 자리였군요. 차마 귀 쪽으로 받지는 못하고 이제 한 점을 제압하면서 네. 이거는 귀를 막는 것보다 집으로는 손해인데요. 그런가요? 네, 기세를 중시한 거죠. 네, 이쪽으로 방향을 잡는군요. 하변을 키우면서 백을 압박하는.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변 쪽에 집만 짓더라도 집균형이 앞선다. 네,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네. 역시 좌변을 전부 관통하는 백의 집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백이 중앙 쪽에 머리를 내밀긴 했지만 이자를 당한다면은 백돌이 못 살아 있어요. 네. 있는 것은 이 자체 내로도 못 살아 있고 반대쪽으로 두면은 찝으면 패가 되는데 여기 교환 당하는 것 자체도 아프고 찝어서 패가 난다면 이거는 백이 괴롭죠. 저 한 점을 그냥 버리나요? 네, 흑도 한 점을 살리기에는 백이 밀었을 때 상변 쪽에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끊는 수는 당연하고요. 지금 오히려 백이 한 점을 때려낸 수로는 이쪽을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흑이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지켜버리면은 더 이상 이곳의 삭감은 어렵기 때문에 네. 백도 한 점을 때려낸 걸로는 먼저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그 자리네요. 이 자리가 너무 아파요. 좀 버티는 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백도 버티긴 했지만 흑이 찝는 교환 자체로 중앙 쪽에 백돌은 못 살아 있습니다. 참 바둑을 둘 때 대마의 그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네, 그렇죠. 다른 쪽에서 힘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대마가 떠 있으면은 상대가 모양을 키웠을 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백이 지금 이 백돌이 못 살아 있어서 살고자 이런 데를 붙이면서 교환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환조차 이 우변 쪽에 모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다 악수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흑이 확실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자, 먼저 이 대마부터 좀 깔끔하게 살아놓고 우변을 또 타개하는 그런 작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최현진 선수도 잘 두는 선수인데요. 네. 초반에 한번 스텝이 꼬이고 나서 박수창 선수가 주도권을 잡으니까 이 바둑은 뭔가 이렇다 할 기회가 없이 지금 끝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또 이 대회 진행 방식이 피셔 방식인데요. 이 피셔 방식이라는 것은 그 대국의 형세와도 또 큰 연관이 있습니다. 유리한 쪽은요, 그냥 빨리 두면 시간을 계속 축적을 해서 여유 있게 바둑을 짤 수 있는 반면에 시간이 없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계속 그 10초, 20초 같은 그런 느낌의 초읽기 바둑을 두는 느낌이거든요. 네, 피셔는 정말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초반에 바둑이 나빠지면서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는 순간 시간도 없고 바둑이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피셔 방식일수록 형세가 좋은 쪽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네, 지금도 박수창 선수가 초반에 주도권을 잡은 만큼 후반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면서 아마 시간 공격을 했을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뚜렷한 그 새로운 한 집이 백에게 보이질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도 우변은 벌써 깔끔하게 막혔죠. 네, 흑이 백도를 심하게 잡으러 가기는 쉽지가 않았고요. 그러니까 잡으러 가려면 이쪽을 이어서 이곳을 둬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이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있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네, 흑도 모양이 좋지가 않거든요. 젖히더라도 단수 치는 자리가 선수고 이곳을 붙이고 늘어버리면 여기까지 또 선수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흑이 아래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찝는 네. 자리도 선수고 네, 그래서 흑이 중앙 쪽을 잡으러 갈 수는 없고요. 네, 지금 이 자리를 받으면서 백이 살면은 이제 우아 쪽에서 좀 더 이득을 보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백이 살 수가 있겠군요. 네, 백도 단수 치고 늘게 되면 흑이 백도를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제 눈에는 한 집이 완벽하게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디서 한 집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백이 늘면은 흑도 일단 하변 쪽, 네, 이 자리 급소 자리를 당한다면 흑도 돌이 걸리기 때문에 네. 흑이 받아야 되는데 이곳을 잇게 되면은 백이 깔끔하게 살게 됩니다. 네, 여기서 흑의 하변을 받을 수밖에 없군요. 네, 하변은 살짝 지우면서 백이 이제 대마를 살리는 데서는 성공을 했는데요. 자, 그 사이에 우변에 또 어마어마한 흑의 세력이 만들어졌습니다. 흑이 우변을 깔끔하게 그러니까 선수로 틀어 막았고 지금 상황에서 백이 살 수밖에 없는데요. 흑이 한 번 더 우변 쪽에 돌을 투자를 한다면은 백이 우변 쪽을 부수기는 쉽지가 않겠죠. 네. 이 바둑을 두텁게 운영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또 새로운 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상대를 최대한 압박을 하면서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오늘 바둑에서는 박수창 선수가 그것을 정말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변 쪽의 모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우변 쪽의 집만으로도 나머지 백집을 다 상대를 할 수 있는 만큼 네. 이 하변 쪽에 흑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흑의 형세가 좋은 겁니다. 네, 박수창 선수 현재 그 아마 랭킹으로는요 20위에 올라 있는 선수고요. 최원진 선수는 11위. 두 선수 모두 가장 성적이 좋았을 때는 3위까지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박수창 선수 내셔널 바둑리그에서의 성적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흐름이 상당히 그 순위를 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대회를 우승하는 것은 정말 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네. 랭킹이 많이 상승이 될 것 같고요. 오늘같이 깔끔한 내용을 보여준다면은 앞으로 다른 대회에서도 성적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박수창 선수가 이미 그 좌변에서의 처리부터 뭐랄까요, 굉장히 유연한 바둑을 두고 있거든요. 네, 강약 조절을 정말 잘하죠. 그러니까 몰아붙일 때는 몰아붙이다가 네. 하변 쪽을 한 타임 늦추면서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중앙 쪽에 돌이 몇 개 오니까 네. 네, 백도를 다시 한번 몰아가면서 우변 쪽을 깔끔하게 지었습니다. 뭐 최현진 선수에게는 조금 운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 마땅한 기회가 잘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바둑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의 기회는 오기 마련인데 네. 지금 이 바둑은 글쎄요, 백이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초반에 실패를 박수창 선수가 잘 이용을 하면서 네.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이고 상대가 이렇게 잘 둬버리면은 지고 나서도 그래도 후회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기회가 있었던 때보다 차라리 상대가 이거는 상대가 너무 잘 뒀기 때문에 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네. 20분 그 생각 시간과 그리고 20초 피시아 방식이면 바둑이 그래도 제법 빠른 편인데 글쎄요. 이 정도 기량이면은 정말 너무 대단한 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 선택한 수법들이 AI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요즘 물론 뭐 네, 최현진 선수도 공부를 많이 하겠지만 네. 네, 박수창 선수도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AI 공부는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한데요. 네, 요새는 필수죠. 네. 게다가 이제 우화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수법도 오늘 봤고요. 네, 우아 쪽에 최현진 선수가 공부하지 못한 수법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실점을 좀 했고요. 그 내용이 좀 컸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도 백이 날일자로 달린 수로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붙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흙이 늘어서 받는다면은 그때 손을 빼고 좌 쪽을 굳히는 네. 이곳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 느낌이 있군요. 그렇게 네, 뒀다면. 네, 초반 얘기죠. 네, 초반에 백이 정석을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 수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이 좌하 쪽에서 그 정석 선택에 있어서 날일자보다는, 한 칸보다는 그 붙이는 수가 좋았다는 말씀 있으셨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한두 수씩 누적이 되다 보니까 네. 중앙 쪽에 모양이 생긴 다음에는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우하 쪽에서 백이 이제 사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아, 이것도 집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우하계에서도요. 네, 우아 쪽도 그렇고요. 지금 흙이 한 점을 때려냈을 때 여기를 잊지 않고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버틸 수 있는 부분은 여기를 끊고 나서 흙이 한 점을 때릴 때 느는 자리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곳을 붙여서 여기 흙도를 노려볼 수 있으면 좋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그냥 이어서 수상전을 하게 되면은 백이 메울 때 뒤쪽을 메운다면은 이곳을 들어갈 수 없는 만큼 흙이 수가 빠릅니다. 네. 네, 그래서 백이 바깥쪽을 노려볼 수 없다는 게 지금 괴로운 거죠. 뭐 그쪽 수익기와 박수창 선수도 되어 있겠지요. 네, 그래서 중앙 쪽에 한 점을 때려내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아, 결국은 백이 이제 연결을 하면서 이 대만은 완전히 살았습니다. 이제 흙이 우변 쪽에 한 수 더 갈수를 한다면은 그 약점마저도 없어지는 거군요. 네, 백이 우변 쪽을 부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집 차이는 좀 어떨까요? 이제 우변 쪽이 이 정도 선에서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백은 여기 찝는 자리를 당하고 들여다보고 젖혀 있는 자리까지 일단 당하기 때문에 여기는 백이
7집, 9집, 10, 15, 17, 27, 29, 31, 35, 40, 100집 이제 한 50집 정도 나거든요. 네. 근데 흙은 여기가 일단 10, 20, 30, 40, 여기만 이미 50집이죠. 아유, 하변도 네, 그 남아있는데요. 하변과 이 중앙까지 그러니까 집 차이는 대략 한 20집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이 참 모양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집이 되는 건 어려운 일인데요. 또 다른 일이긴 한데요. 박수창 선수 오늘 바둑을 좀 입체적으로 이끄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집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후로도 수순이 조금은 더 진행이 됐는데요. 결국 이 기울어진 바둑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준결승전 박수창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38회 더경배 전국 최강부 준결승전 박수창 선수가 결승을 진출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봐도 이 박수창 선수의 그 깔끔한 반면 운영이 돋보였던 그런 한 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초반에 우세를 잡은 다음에 뭐 한 차례도 기회를 주지 않고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정말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선수의 강약 조절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죠. 네. 이 정도라면 어떻습니까? 정말 수준급의 기사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물론 최원진 선수도 잘 두는 기사긴 하지만 네. 이날 박수창 선수의 컨디션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바둑이 정말 잘 둔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선수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38회 더경배 전국 아마대왕전 준결승전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 박수창 선수가 결승에 올랐으니까요. 저희가 결승판을 또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죠. 네, 이제 결승전이 더 기대가 되죠. 네, 과연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